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찬바람 속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알 수 없다. 18년의 유배 생활.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선생이 마주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 글을 쓰던 그분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작 당신 자신과는 얼마나 깊이 대화해 보셨습니까? 12월입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해는 일찍 지고 밤은 길어집니다. 이 계절이 오면 우리는 왜 유독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될까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했고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했으며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들을 해내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멈춰 선이 보입니다.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겨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멈춤을 선물합니다. 자연이 숨을 고르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지는 계절입니다. 동양의 지혜 사주명리학에서는 상관상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불꽃입니다. 상관은 표현하고 싶은 마음, 창조하고 싶은 열정, 나만의 색깔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욕구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뜨겁게 만들었던 그 감정,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밤을 새우던 그 열기가 바로 상관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꽃은 참 신기합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그저 하나의 열기에 불과하지만 겨울의 고요한 밤, 어둠 속에서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마치 촛불처럼 말입니다. 여름 대낮의 촛불은 보이지도 않지만 겨울밤의 촛불은 온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을까?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요즘 더 자주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이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젊을 때는 선택이 쉬웠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선택들이 가져온 결과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기쁨을 주었고 어떤 선택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어떤 만남은 인생을 바꾸었고 어떤 이별은 가슴에 멍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의 상관 에너지는 특별합니다. 여름철 상관이 외부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면 겨울철 상관은 내면 깊숙이 온기를 품은 숯불과 같습니다. 숯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잿빛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도록 식지 않는 깊은 열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그런 열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활활 타오르던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열은 당신을 향합니다.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증명하려던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사실 선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달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멈춰 설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남은 시간 동안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와서 무슨 미래를 그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그린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61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15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더 저술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여전히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내면의 불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피어나지 못한 꿈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표현되지 못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겨울의 고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10분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은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 일기를 쓰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한 장면을 꺼내보십시오.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그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잘했어. 이렇게 과거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셋째, 작은 꿈을 적어보십시오. 이제 와서 무슨 꿈이 아닙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 사진을 찍고 싶다. 손주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편지로 남기고 싶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싶다. 이런 작은 꿈들이 당신의 하루를 밝힙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의 상관 에너지가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빛은 고요 속에서 발견된다. 밖으로 보여주기 위한 빛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비추는 빛. 그 빛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은 차갑지만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공기가 남습니다. 겨울의 고요는 외롭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세상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그 선택들, 그 만남들, 그 이별들이 모두 당신이라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직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알 수 없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